여의도 매시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뭐가 궁금해? 새해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각국의 경제 상황, 그 경제 상황을 가장 잘 이제 반영하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주가 지수 같은 건데 상해 종합 지수? 중국 주가 지수가 뭐 좀 속된 말로 좀 딜딜해요. 그렇지, 맞아, 맞아. 많은 분들이 올 초 들어서 올해는 중국 주식 좀 달라질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 시원치 않아 보인단 말이야. 나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 중국이 전투에선 지더라도 전쟁에선 이기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보면 돼. 요게 오늘의 요지야. 자, 미중 간의 갈등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중국 경제 진짜 옛날 같지가 않아. 일단 물건 만들어서 수출하려고 하면 중국 물건 잘 안 받아줘. 그렇죠. 중국 부품이 안에 들어가 있어도 잘 안 사준대. 중국산 원료를 사용해도 안 되잖아. 안 된대잖아. 그러다 보니까 실제 중국 수출 실적이 그 정점에 있었을 때에 비해서 거의 반토막이 난 상태야. 그러니 중국이란 나라가 야 이거 우리도 달러가 필요한데, 왜냐하면 중국도 한국과 똑같아요. 외국에 가서 외화를 벌어야 중국이 필요한 석유 사오고 중국이 필요한 식자재를 사옵니다. 내가 우리 여의도 맨션에서 한번 했었나? 우리가 수출을 해야 되는 미니멈 리퀘어먼트? 안 했구나. 이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중국의 위안화가 언제쯤 달러의 위상을 넘볼 수 있느냐, 아니면 달러의 위상을 넘보기가 어려운 거냐, 이 판단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더라고. 그런데 중국의 위안화는 절대 달러의 위상을 넘볼 수가 구조적으로 없어요. 왜 그런지 설명을 해볼게. 자, 달러가 전 세계인들의 기축통화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야? 전 세계 사람들이 결제할 때 편하게 쓰는 거잖아. 그렇죠. 무역 대금도 달러로 결제하는 게 기본이고. 너도 해외 나가면 뭘로 환전해? 그렇죠. 달러로 환전하잖아. 달러로 하죠. 바로 그렇게 전 세계인들이 거래를 할 때, 결제를 할 때 이렇게 편하게 쓸 수 있는 게 달러인데, 달러가 그러면 이렇게 전 세계인들이 편하게 결제할 때 쓸 수 있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미국 밖에 충분한 달러가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상시 쓰지. 거래를 하는데 그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유통량이 없으면 어떻게 그걸 결제 수단으로 쓰겠어. 그렇네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 어떤 나라의 화폐인 그 화폐가 그 나라 바깥에 많이 나가 있을 수 있는 경로는 아직까지는 하나밖에 없었어. 뭐야? 무역? 무역이지. 무역수지? 적자. 적자지. 바로 미국은 기축통화라는 달러를 기축통화라고 가지고 있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감내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근 2차 세계대전 이후 계속해서 해왔어. 영국도 미국의 무역수지 흑자, 프랑스도 미국 무역수지 흑자, 한국, 일본, 중국 네. 다 무역수지 흑자야.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결제하고 주거니 받거니 할 때, 야, 너도 달러 있어? 나도 달러 있어. 그럼 우리 다 달러로 결제합시다. 오케이 한 거야. 그래서 만성적인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없이 미국의 달러가 전 세계인의 화폐가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물론 미국이 전 세계인들의 평화와 기축통화에 대한 안정적인 유통을 해서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봐준 거다? 그건 아니고, 무역수지 적자를 보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니까 우리도 얻는 게 있네? 달러의 위상이 정말 남다르게 높아지네? 이거에 대해서도 분명 플러스 되는 요인이 있다는 건 확인을 했을 거야. 그래서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 감내해도 우리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한 부분이 있었겠지? 그건 분명히 있어. 자, 그런데 그럼 미국은 계속 적자를 봐도 미국이란 나라는 되는 거예요, 교수님? 이게 그 다음 궁금함이잖아. 그렇죠. 근데 미국은 계속 적자를 봐도 돼. 왜? 찍어내니까. 그것도 있고, 네. 그것도 나중에 시뇰리지 효과라고 해서 나중에 확인한 거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어느 나라가 반드시 무역을 해서 최소한 이만큼의 외화는 벌어놔야 된다는 미니멈 선을 그을 수 있는 기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그 나라가 1년 동안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원, 석유 사올 돈하고 그 나라가 1년 동안 먹을 거, 식량, 먹을 거랑 에너지는 있어야 국가 기본은 돌 거 그렇죠. 아니야. 그래서 식량으로 먹을 거를 사올 만큼의 외화는 벌어놔야 돼. 걱정이 없는 나라네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두 가지가 당연히 매번 외국에 사와야 되니까, 그렇죠. 최소한 그만큼을 사올 외화는 벌어야, 그래야 국가가 유지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과거부터 우리나라는 수출 지향적인 경제 구조를 지향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야. 근데
미국은 네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축복받은 땅이죠. 어찌 보면 곡물의 시세를 결정하는 힘을 미국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은 물론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한때 전 세계 유가를 결정하는 장소가 어디였느냐? 미국 뉴욕의 정유사 사무실에서 결정했어. 사우디 땅에서 얼마 킬지, 이란 땅에서 얼마 킬지, 이라크 땅에서 얼마 킬지를 뉴욕과 하나 더 하면 런던에 있는 정유사 사무실에서 거기서 정한 거야. BP라든가 옥슨모빌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스탠다드 오일이나 여기서 정했거든. 그러니까 에너지와 식량에 대해서 완벽하게 수급권을 가지고 있고 가격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 미국은 당연히 무역수지 적자를 봐도 상관이 없는 거지. 지금 또 심지어 석유 수출 전 세계 1위예요. 그럼 셰일 혁명까지 네, 생기고 네. 나서 이제는 전 세계에서 석유도 제일 많아. 네. 내가 그래서 항상 내가 하느님께 화가 나는 게 양념을 좀 골고루 섞으셔야지. 아니 양념이 다 거기만 묻어 있으면 어떡하냐고. 아니 형님 그 양념을 골고루 뿌리셨는데 미국이 양념통이에요. 아, 양념통이었구나. 아, 그게 더 말이 되네. 아, 그럼 우리나라는 무슨 양념을 뿌린 거야? 우리나라 고춧가루? 사람, 인재. 중요한 거 주셨네. 예. 자, 하여튼 그래서 농담 잠깐 했지만, 예. 그래서 미국은 망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계속 감내할 수 있었어. 그러니 기축통화 될 수 있었던 거지. 그럼 여기서 중국을 반추할 수가 있네? 중국은 전 세계에서 석유를 가장 많이 수입해야만 하는 국가 중에 하나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국도 2000년대 초반에 식량 수입 국가로 바뀌어버렸어. 그렇죠. 국민소득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들도 동물성 단백질 중심으로 식문화가 바뀌어버렸고, 그리고 외국산 음식물들이 많이 섞여서 먹는 그 식문화도 바뀌어버렸어. 빵도 많이 먹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으로부터 음식을 사와. 바로 그러다 보니 식량과 에너지를 사와야 된다고? 그런 국가는 무조건 무역수지 흑자를 봐야 돼. 그렇죠. 달러 주고 사와야 되니까. 그런데 중국이 그런 무역수지 흑자를 본다는 건 달리 말하면 위안화가 중국 밖으로 많이 나갈 이유가 없는데 어떻게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위안화는 지금과 같은 중국의 경제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절대 달러를 넘볼 수가 없어요. 그 구조적으로. 그건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중국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본인들이 국가의 어떤 펀더멘탈을 유지하기 위한 식량과 그 다음에 에너지를 계속 수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받으려면 달러가 필요한데 미국이 달러를 옥죄네? 수출을 못하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러다가 우리 달러 수급에 문제되고 최근에는 중국 내에 있는 외화 자금마저도 빠져나갔잖아. 그렇죠. 야, 이러다가 우리 에너지 걱정도 해야 되고 식량 걱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생긴 거야. 그래서 중국이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중동 국가들에게 야, 너희는 우리랑 어차피 직거래 하는 게 낫지 않겠어? 그게 무슨 소리니? 자, 카타르, UAE, 니네는 우리가 니네들로부터 석유, 천연가스 많이 사가지? 그리고 니네 그렇게 번 돈으로 우리 중국산 값싼 생필품, 공산품 사가잖아. 그렇죠. 그런데 우리들끼리 거래하는데 왜 달러로 환전해서 거래를 하지? 그렇죠. 그냥 우리 위안화로 하자. 내가 너희들한테 천연가스와 석유 사는 만큼 너희들 은행 계좌로 위안화로 결제를 할게. 그럼 니네 그 위안화 들고 있다가 우리 뭐 세제를 사든 세탁기를 사든 뭐 냉장고를 살 때 그 위안화로 결제해. 그러면 굳이 달러 환전하는 수수료 내고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잖아. 그랬더니 중동의 많은 국가들, 사우디를 비롯해 많은 국가들이 일리 있네? 콜 한 거야. 그래서 중동과 중국은 위안화로 결제하는 걸 하려는 것이지, 이 중국이 위안화로 이제 슬슬 달러를 넘보기 위한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 이걸 한 발 한 발 내배 그런 적극성이 아니야. 지금은 야, 이거 뭐 전투의 수세에 몰렸는데 이거 극복하려면 보급 어디서 받을 거야? 이런 거지. 다시 예전처럼 중국의 어떤 그 큰 꿈, 그 큰 꿈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포석이 아니다. 미국 뭐 50년 이상 공들인 거잖아요. 그럼. 그리고 무역 구조가 본인들이 예전에 위안화에 대해서 역의 환전소도 두고 해서 위상을 높여보려고 해봤으나 쉽지 않다.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IMF에서 긴급
그 지원금이라고 주는 게 있거든. 그거의 펀딩 룰엔 위안화가 들어가긴 했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무역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위안화가 기축통화로 제대로 힘을 발휘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일부 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정설은 아니고 야설입니다. 뭐냐면 작년에 브릭스 회의 있었잖아. 네. 그 브릭스 회의 때 중국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안건을 하나 올리려고 했어. 브릭스라고 하면 그래도 미국과 달리 친중 노선을 좀 긋는 국가들이 많이 모인 곳이잖아. 그렇죠. 뭐 제3세계. 러시아, 네. 그다음에 브라질, 브라질, 인도, 남아공 이런 국가들, 그러니까 너무 친미적이지만은 않는 노선을 긋는 국가들끼리 모여 있는 이곳에다 시진핑이 어떤 걸 안건으로 제안했냐면 우리 브릭스 멤버 국가들끼리 교역을 할 때는 근본이제로 돌아가자. 근본이제로. 금이 있는 만큼만. 그렇지. 금으로만 우리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결제를 하자. 그 얘기는 뭐다? 달러 의존도를 탈피하자라는 거야. 이게 나도 인정해. 위안화는 당분간 달러를 넘기는 쉽지 않아. 그러니 근데 나도 지금 달러를 벌기가 어려워. 야, 러시아 너도 경제 제재 받고 있잖아. 그리고 니네들도 지금 뭐 미국 마음에 안 들잖아. 그럼 우리들끼리 결제를 다르게 해보자. 너 또 위안화 얘기하려는 거야? 다른 생각 가져왔어. 뭔데? 근본이제를 하자. 이렇게 한 거야. 중국과 인도인만큼처럼 금을 좋아하는 나라가 없어. 맞아. 유난해. 유난해. 유별나요. 그래서 이 두 국가가 어차피 금도 제일 많이 쟁여놓은 국가들로서 그래 충분히 유통할 수 있는 물량도 있겠는데 생각까지 간 거지. 그런데 브릭스 애들이 차이나를 뺀 나머지들이 야 너무 나갔어. 이런 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해서 아젠다에서만 빠졌다는 설이 거의 정설 아닌 정설이야. 자, 그래서 중국이 지금 위안화에 대한 위상제고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달러 수급을 어려워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상황이다. 이걸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아. 금값이 요동칠 뻔했네요. 나도 그때 지금 그런 논의들이 있다라고 외국에 있는 분들 또 국내 관련 그 부서에 있는 분들 연구자들이 알려주길래 지금 뭐 금바 하나라도 사놔야 되나 생각을 살짝 안 한 건 아닌데 결국 안건이 통과되지 않았는데 통과 안 됐어도 그 뒤에도 계속 올랐잖아.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전 세계 분위기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면 돼. 오늘 중국이 전투에선 지더라도 전쟁에선 이겨야 된다. 이 얘기 해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옆으로 또 샜네. 자,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